자, 이제 3교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요걸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객체는 총 몇 개? 2개.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죠. 그리고 이 객체는 서로 다른 변수에 연결이 되어 있죠. 그리고 값들이 서로 다르게 들어가 있어요. 자, 자기소개 메서드를 얘도 실행했고 얘도 실행했는데 이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콘솔에 2개 다 같게 나오겠죠? 왜 같게 나와요? 여기에 그냥 이거 출력해 라고 적혀 있으니까, 이런 텍스트가 그냥 아예 박혀 있으니까, 그쵸? 그러면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얘가 갖고 있는 이철수, 김철수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정보랑 박철수가 갖고 있는 정보는 달라요. 그쵸? 철수란 이름은 같지만 성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키도 달라요. 그럼 서로 다른, 지금 내가 김철수가 연결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자기소개를 한다면 안녕하세요, 저는 20살 김철수입니다가 나오고, 이 상황에서 자기소개를 했을 때에는 안녕하세요, 저는 22살 박철수입니다가 나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자, 그걸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얘를 변화를 주면 되는 건데, 자, 보여드릴 거예요. 성함이 혹시 네. 제가 지금 변수를 사용해서 변수가 가진 값과 그냥 문자를 이어붙이는 그런 출력문을 하나 만들어낸 건데, 자, 지금 이렇게 변경이 됐어요. 출력의 결과가 바뀌었을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결과가 바뀌었을까요? 네, 얘는 바뀌었습니다. 제가 아까 방금 전에 말했던 그 상황대로 됐죠. 지금 서로 다른 객체가 연결되어 있는 변수한테 리모컨을 조작해서 자기소개를 시켰는데, 이제 얘가 가진 정보를 토대로 자기소개를 했고요, 얘가 가진 정보를 토대로 자기소개를 한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동작을 한 건지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릴 건데, 자, 다시 그림으로 와서 얘가 철수 B가 되겠죠? 그리고 리모컨이 연결이 되어 있을 거고요. 이렇게. 그리고 다시 그릴까? 아니다, 그냥 합시다. 여기에는 뭐 20살, 여기에는 김철수, 여기에는 뭐 180 어쩌고, 여기는 22, 박철수, 170 어쩌고, 그죠?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값을 우리가 둘 다 넣었으니까, 코드에서. 이렇게. 자, 그리고 얘도 자기소개 버튼이 하나 있을 거예요, 메서드가. 이렇게 하나 만들어져 있을 거고, 얘 이름은 자기소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 자, 그리고 이 자기소개 메서드 안에 실제로 실행되어야 되는 코드가 출력문인데, 이 출력문 안에서 보면 안녕하세요, 저는 띄고까지 텍스트고요. 그 다음에 변수죠. 이 나이라고 하는 변수는 지금 어디에 있는 변수를 가져다 쓴 거예요? 지금 보시면 자연스럽게 하이라이팅이 되고 있죠. 여기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 객체가 연결되어 있는 공간에 접근을 한 방식이라면,
지금 얘가 사용하고 있는 이 변수는 얘를 갖다 쓴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사실 지금 색깔이 같죠? 파란색 같아요. 근데 얘는 이게 원래 표현이 맞아요. 자, 디스가 뭐라고요? 객체가 자기 자신 컨트롤하는 리모컨. 객체를 만들자마자 생겨나는 나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 같은 개념이었죠. TV로 치면 TV에 붙어있는 전원 버튼 이런 것들. 그렇죠? 자, 이게 맞는 표현인데 그러면 이 안에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냐면 자, 철수 B한테 얘한테 자기소개를 해달라고 버튼을 눌렀어요. 그럼 얘가 얘를 찾아오겠죠. 얘를 찾아왔어요. 근데 자기소개 안에서 디스 점 했죠. 나 자신 컨트롤하는 이 리모컨이 디스인데 그 디스를 불러놓고 점을 찍었대요. 그러면 이 리모컨을 누르겠다라는 거예요. 얘를 눌러서 그러니까 얘가 여기한테 요청을 보내는 거예요. 나 이거 눌러줘. 눌렀어요. 그 다음에 나이를 찾아가고 있어요. 나이에 갑니다. 해당하는 값을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본인 몸쪽 안으로. 그리고 또 다른 텍스트랑 이어 붙이다가 또 한 번 부탁을 합니다. 이번엔 이름 버튼 눌러줘. 그래서 이름에 가요. 그래서 박철수라는 값을 가지고 온 거예요. 디스라는 리모컨을 사용한 개념이거든요. 자, 근데 방금 전에 디스가 없었을 때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디스가 없는데도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그리고 값도 제대로 나왔어요. 그죠? 이건 왜 그런 거냐면 지금 이 객체 안에 있는 자기소개라고 하는 이 메서드는요. 디스를 누르지 않고는 얘한테 말을 못 걸어요. 디스를 눌러야만 얘한테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객체 입장으로 보는 겁니다. 디스를 눌러야만 얘한테 말을 걸 수 있다 보니까 디스를 무조건 눌러야만 하겠네요. 그래서 디스가 생략이 가능한 형태로 바뀐 거예요. 생략을 해도 어차피 너 이거 못 누르면 얘한테 못 가잖아. 너 이거 눌렀다고 쳐줄게 라고 한 거고요. 생략을 안 하면 그냥 안 한 대로 써준 것 뿐이에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문법상 쓰는 게 맞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개발자들이 생략을 해요. 왜냐? 익숙하니까. 안 써도 다 알아보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막 객체를 배우고 있는 시점인데 디스를 빼먹으면 헷갈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스를 무조건 써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얘가 이제 생략을 하든 여기다 디스를 쓰던 어차피 지금 같은 결과를 바라보고 있는 건데 지금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디스에 점 찍고 자동 완성 눌러보면요. 다 있어요. 이 변수들. 이 리모컨 안에도 버튼 다 있는 거니까. 심지어 얘도 있어요. 아이, 왜 자꾸 내려가는 거야? 아이. 자, 여기 자기소개 있죠? 지금 자기소개 메서드 안에 있는 출력문인데 거기서 자기소개도 할 수 있어요. 물론 출력문 안에서 이런 게 쓰이면 뭐라고 하겠지만 불러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스라고 하는 리모컨 안에도 어차피 얘가 가지고 있는 버튼 다 들어있는 거니까. 그쵸? 자, 근데 디스를 생략하면 안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보세요. 지금은 생략을 해도 되는 상황인데, 제가 여기다가, 자, 변수를 하나 새로 만들었어요. 여기 있는, 얘는 지역 변수죠. 여기 있던 나이는 전역 변수죠. 둘이 색깔이 달라요. 근데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나이는 누구 색깔 따라가고 있어요? 지역 변수 따라갔죠. 지역 변수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역과 지역의 이름이 같을 때 그 같은 지역 내에서 출력문에 뭔가 변수를 쓴다라고 하면 가까운 애 따라간다고 했죠. 코드가 이제 물리적으로 가깝다기보다는 같은 공간에 있는 애가 우선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지역 변수인 이 나이를 가져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쓰고 싶었던 나이는 얘가 아니라 얘죠. 이럴 때는 디스를 생략하면 안 돼요. 지금 디스를 붙이면 색깔이 다시 파래졌죠. 얘는 알려주는 겁니다. 난 지금 여기서 만든 이 나이를 쓸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이 객체 안에 있는 전역 변수 안에 있는 나이라는 애를 가져다 쓸 거야. 전역 변수 중에 나이를. 그렇게 디스를 써줌으로써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디스는 생략해도 상관은 없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배우는 단계에서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는 생략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얘를 실행시킨 결과가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보면은 지금 자기소개 메서드가 실행됐을 때 출력문 실행해줘 라고 했기 때문에 실행이 된 건데, 이 안에 얘를 쓰면 어떻게 돼요? 이건 지금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자기소개 메서드가 실행이 됐다라고 하면 이만큼이 실행이 되는 거거든요. 이 중괄호 안에 있는 것들이. 그죠? 그럼 출력문을 보여줄 거예요. 이런 거 보여주겠죠. 그리고 나서 뭐 해요? 이거 뭐예요? 아까 제가 좀 전에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메서드 실행문, 함수 호출문, 함수 실행문 이런 얘기 했었죠? 아, 메서드 실행하고 있어요. 어디에 있는? 객체 안에 있는. 그럼 얘를 또 실행한다라는 거겠죠. 그럼 얘가 실행이 됐어요. 그럼 얘로 다시 갑니다. 얘가 또 실행이 돼요. 출력 나오겠죠. 얘가 또 실행돼요. 출력 나오겠죠. 또 실행돼요. 출력 나오겠죠. 어떤 경우에요? 네, 무한 반복에 빠집니다. 근데 반복문에서 무한 루프는 얘가 프로그램이 멈추지 않는 이상 계속 콘솔에 뭔가 찍혔죠. 근데 얘는 실행시켜보면 에러 납니다. 어느 정도 되다가 에러를 뱉어요. 얘는 끝까지 실행해주진 않아요. 여기 스택 오버플로우 에러라고 나오고 있는데 자기소개를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면 얘는 이거 아니야, 멈춰, 문제 있어, 에러를 뱉어줍니다. 자, 근데 지금 이 현상이 이렇게 쓰는 이런 방식이 실제로 사용하는 방식이 있어요. 뭐냐면 자바라고 할 것도 없고 그냥 이제 언어 개발을 할 때 사용하는 방식 중에 재기호출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재기호출 함수. 얘는 내가 나 자신을 다시 불러낸다라는 얘기예요. 이 재기가 이제 내가 나를 찾는 이런 느낌인데, 이 함수가 나를 계속 불러내는 함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당장 지금 써봤더니 에러 나죠. 근데 실제로 이걸 활용해야 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여러분들이 막 뭐 한 개발자로 취업을 하고 1년 안쪽으로 막 경험해볼 그런 일들은 아닌데, 평생 경험 안 해볼 수도 있는 애인데 그래도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어떤 식으로 쓰는 거냐면 무작정 호출해 버리는 게 아니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반복문이 돌다 보면은 종료 조건에서 거짓을 만나는 순간 멈추죠. 그런 식으로 얘가 멈추는 타이밍의 조건을 걸어놔요. 그렇지 않으면 에러 날 거니까. 진짜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만 하면 얘는 에러가 나니까. 그래서 조건을 처리해서 어떤 시점이 되면 얘는 그만해 라는 게 걸려있는 재기호출 함수들이 있어요. 근데 뭐 깊게 알 필요까지는 없는 내용이고 그냥 이런 것도 있는데, 만약에 코드를 짜시다가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아, 내가 지금 쓰면 안 되겠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자, 이름과 매칭이 되진 않지만 얘는 그냥 실행하는 애였죠. 얘는 이 메서드가 어떤 일을 하는지 몰라요. 여기 실행하는 2단계에서는 실행이 돼봐야 알아요. 얘는 그냥 실행할 뿐이에요. 불러낼 뿐이에요. 그럼 얘가 무슨 일을 해요? 지금 변수 2개 선언 및 초기화하고 그 변수가 가진 값 더한 결과를 출력하겠다라고 하고 있죠. 그럼 이 출력문의 이 코드의 실행 결과는 32개 나오겠죠. 중요한 건 이 메서드가 실행됐을 때 이 메서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뭐냐예요. 로직이. 이 실행하는 여기서는 얘가 뭐가 들어있는지 간에 전혀 상관할 바가 아니다 보니까 얘는 짜여져 있는 대로 동작을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소개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이런 코드를 좀 써놨다면 잘못된 거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런 것도 하나 해볼까요? 얘는 다시 돌려놓고, 자, 제가 메서드를 하나 더 만들 겁니다. 자, 달리다라고 하는 메서드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얘가 하는 일은 출력하고 있죠. 달리다를 실행하면 얘네 둘 다 달리다가 출력이 될 거예요. 그쵸? 자, 근데 이 달리다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여기서 불러냈대요. 그럼 이 코드의 실행 결과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콘솔과 동일한 결과가 나오겠죠. 왜냐면 자기소개가 실행되면 먼저 이런 출력을 할 거고, 그리고 나서 얘를 실행했으니까, 얘를 실행했으면 이런 결과를 또 출력을 할 거니까. 그쵸? 얘까지 출력이 완료되면 거기서 자기소개 메서드가 끝나는 거니까.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메서드지만 같은 객체 내에서 호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변수 갖다 쓸 수 있듯이 어차피 디스 리모컨 안에는 이런 버튼들 다 있을 거니까, 우리가 만들어만 두면. 그쵸? 클래스에 버튼이 있으면 객체한테도 무조건 버튼이 있는 거고요. 지금 이런 버튼이 하나 더 생긴 거죠. 달리다라고 하는 버튼이. 왜냐? 설계도에 있으니까. 설계도 보고 만드는 게 객체잖아요. 객체한테 있는데 설계도에 없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설계도에 있는데 객체한테 없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일반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되는, 추가로 배울 상속이라는 개념이나 몇 가지가 더 있어요. 그 개념들을 배웠을 때는 설계도에는 있는데 객체에는 없는 상황이 와요. 근데 그걸 배우기 전까지 일반적인 상황일 때는 설계도에 있으면 객체한테 무조건 있고요. 객체한테 있으면 설계도에 무조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디스라고 하는 리모컨에도 해당하는 버튼들 다 존재하는 거고, 변수가 갖고 있는 복제된 리모컨에도 해당하는 버튼들 다 있는 거고, 이렇게.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런 걸 해보죠. 잠깐만요. 오케이. 얘를 좀 변경을 시켜볼게요. 다른 걸로. 여기는 이거 하나만 일단 만들어 놓고, 자, 이렇게 할 건데, 보세요. 자, 현재 지금 화면에 보이는 코드를 실행하면 이제 뭐가 나올지 대충 예상이 되시죠? 콘솔에 뭐 나와요? 30 나오겠죠? 자, 나옵니다. 자, 지금 30이 나온 이유는 이 합이라고 하는 메서드 안에서 A라는 변수 만들어서 10 값 넣어놓고, B라는 변수 만들어서 값 20 넣어놓고, 그 둘을 합친 결과를 출력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30이 나온 거예요. 그쵸? 근데 이렇게 만약에 계산기가 만들어져 있으면
나는 내가 원하는 합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죠? 예를 들어 제가 숫자 두 개를 정해서 이 합이라는 메서드를 실행을 했을 때 내가 원하는 숫자 두 개의 진짜 합을 구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자,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울 겁니다. 저는 이 메서드를 실행하는 이 합 소괄호라고 적혀있는 이 실행문 소괄호 안에다가 제가 원하는 숫자 두 개를 넣을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에러가 나요. 이 에러는 뭐라고 하냐면 더 메서드 합, 이 메서드 합이라는 메서드는 어디 안에 있는? 계산기 안에 있는 계산기 타입 클래스 안에 있는 합이라는 메서드는요 이러한 인자값을 매개변수를 갖지 않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일단 이걸 에러를 없애려면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줘야 되거든요. 지금 이러면 에러가 사라진 거예요. 실제로 실행해봤을 때 50이라는 결과가 나와요. 이 둘의 합이겠죠? 자, 이게 왜 이렇게 동작을 한 거냐? 내가 함수를 실행할 때 소괄호 안에다가 넣어주는 이 값들, 얘네들을 인자라고 합니다. 인자. 혹은 인수라고도 해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을 arguments라고 얘기를 해요. 풀네임은 argument 해서 좀 긴데 보통 args라고 표현을 합니다. 얘네들이 인자예요. 인자. 자, 근데 인자가 있으면요 이 메서드, 합이라는 메서드가 이런 인자값을 이렇게 우리가 넘겨주면 이 값을 어쨌든 이 메서드가 알아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원하는 값을 얘가 가지고서 연산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지금 소괄호에 보시면 제가 변수 두 개를 줬죠. 이거 변수 뭐 한 거예요? 이만큼? 변수 뭐 한 거예요? 변수 선언한 거예요. 선언. 변수 선언을 한 겁니다. 소괄호 안에서. 근데 두 개 했죠. 왜 두 개 했겠어요? 위에가 두 개니까. 아래도 두 개여야 값을 받겠죠. 자,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변수를 선언함으로 이 인자라는 친구들의 값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준 얘네들의 이름은 매개변수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파라미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 줄여서 파람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 자, 얘가 매개변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간단해요. 얘는 함수죠. 메서드예요. 이 메서드가 해야 되는 그 필요한 값을 지금 밖에서 메서드 밖에서 지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안에서 변수를 만든 게 아니죠. 합이라고 하는 메서드 안쪽에서 변수를 만들어서 값을 받은 게 아니라 얘를 실행하고 있는 이 메서드의 전혀 밖에 있는 다른 공간에서 값을 지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메서드 내부와 외부를 연결시켜주는 매개체다라고 해서 매개변수예요. 우리가 인자로 이렇게 값을 넣어주면 해당 매개변수들이 그 값을 받아오는 거고요. 그 받아온 값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인자와 매개변수의 개념이에요. 자, 근데 보시면 제가 지금 얘를 주석을 걸어놨었는데 그 이유가 에러 나고 있죠. 빨간 줄이 떴어요. 얘는 왜 에러가 날까요? 이거 간단해요. 우리 유사한 형태를 이미 봤어요. 대충 그냥 써볼게요. 이해되세요? 이것도 에러나죠? 이거 왜 에러나요? i가 이름이 같으니까. 같은 지역이니까. 얘도 똑같습니다. 같은 지역인데 이름이 같으니까. 그렇다라는 건 이 매개변수 또한 어떤 변수다?
지역 변수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역 변수의 특징들을 얘도 다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선언한 거니까, 이 메서드 안에서 선언한 거니까 같은 공간 안에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이름으로 사용이 안 되는 거고요.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메서드에 대한 거를 배웠기 때문에 지금 인자 그리고 이 매개변수라고 하는 이 친구들도 배워봤는데 이제 좀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것들도 있고 문제를 풀면서 경험을 그 해설을 들으시면서 이제 개념을 좀 더 잡아나가야 되는 것들이 좀 있긴 한데 많아요. 아직 배울 게 정말 많습니다. 많은데 일단 중요한 키포인트 몇 가지만 좀 짚어볼게요. 오늘은 자, 제가 인자를 20, 30으로 줬어요. 두 가지의 값을 줬죠. 둘 다 어떤 데이터 타입이에요? 정수죠. 정수예요. 정수니까 이런 거 안 붙었고 소수점도 없고 그런 거죠. 자, 이렇게 인자를 제가 순서대로 입력을 했어요. 지금 매개변수도 A, B 순서대로 만들어졌죠. A에는 뭐가 들어있고 B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A에는 20, B에는 30이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잠깐만. 얘는 어떨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코드를 실행하면 얘는 몇, 얘는 몇, 얘는 몇이 나올까요? 30, 20, 50? 맞아요. 그러면 얘는요? 똑같이 이렇게? 아니면 20, 30, 50? 뭐가 나올까요? 30, 20, 50? 얘는 20, 30, 50. 자, 왜냐면 여기서 중요한 건 순서예요. 이름이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지금 보시면은 얘가 갖고 있는 값 20이죠. 얘가 갖고 있는 값 30이에요. 근데 이 변수 A라는 변수랑 이름이 같으니까 얘한테 들어가야지 하고 들어가면 30이 나오는 건데 지금 20이 나왔다라는 건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얘는 이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무조건 순서 따라가요. 순서. 이렇게. 매개변수와 인자와의 관계에서는 무조건 순서 따라갑니다. 좀 극단적인 예로 보여드리면 얘가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얘는 더 이상 정수가 아니죠. 얘는 문자죠. 문자열이에요.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당장 뭐라고 하는데 당연히 얘는 정수랑 문자열 넘기는데 얘는 인트 받겠다라고 했으니까 정상적으로 못 받으니까 뭐라고 하겠죠. 그러면 얘를 받을 수 있게 얘를 스트링으로 바꿔야지. 안 돼요. 왜냐면 얘는 정수를 받아야 되고 얘가 문자를 받아야 되는데 타입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안 돼요, 이거. 그래서 얘를 바꿀 게 아니라 얘가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 뭐라고? 안 한다. 이겁니다. 인자와 매개변수는 무조건 순서예요. 무조건. 그리고 이거는 지금 당장 엄청나게 이해를 한다기보다는 이런 것도 있다. 그리고 나중에는 실제로 우리가 이걸 사용을 할 거니까 보여드리면 지금 일단 여기서부터 볼게요. 자, 지금 얘 왜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에러가 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똑같은 이름으로 메서드를 만들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우리 같은 공간 안에서
변수도 같은 이름 불가능했고요. 클래스는 경험해본 적은 없지만 클래스도 같은 이름으로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산기라는 클래스가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이 밑에다가 클래스 계산기를 또 하나 만들겠다라고 하면 얘는 애초에 뭐라고 해요? 뭐 같은 이름으로 있으니까 이미 정의되었어. 뭐라고 합니다. 안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같은 공간 안에서 똑같은 이름으로 뭔가를 만든다라는 것 자체, 행위 자체가 언어에서는 불가능한 영역인데, 자, 지금 얘도 똑같은 이유예요. 같은 이름이니까 안 돼요. 근데 보세요. 이거는 이제 이런 변수 없어서 뭐라고 하는 거니까. 얘는 뭐라고 안 합니다. 얘는 왜 뭐라고 안 할까요? 이름 똑같잖아요, 지금. 메서드명이 분명히 둘이 같은데 뭐라고 안 해요. 자, 개념적으로만 보면 사실 얘는 동일한 이름이 맞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이해를 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이름을, 메서드의 이름을 여기까지로 보지 말고 여기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얘랑 얘는 같은 이름인가요? 아니죠? 매개 변수 개수가 다르면 서로 다른 메서드가 돼요.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이제 메서드를 만들어서 쓰는 방식이 오버로딩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오버라이딩이라고 하는 개념이 또 나올 건데 그때 좀 더 디테일하게 잡긴 잡을 거예요. 근데 기본적인 개념은 이거예요. 매개 변수 개수에 따라 우리는 서로 다른 메서드로 인지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예시로 제가 이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자, 이거 순서를 바꾸는 거는 큰 의미가 있는 작업은 아닙니다. 자, 결과 한번 예상해 보실래요? 음. 50, 100. 얘가 실행될 당시는 인자 몇 개? 2개. 그러면 얘는 얘가 일을 할까요? 얘가 일을 할까요? 이 당시에? 위에 게 일을 하겠죠. 왜? 인자가 2개면 매개 변수도 2개짜리. 그래야 개수가 맞으니까. 그죠? 그럼 얘가 실행될 당시에는 누가 일을 해요? 밑에 게 일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되세요? 이게 오버로딩입니다. 이건 실제로 자바에서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문법이에요. 메서드 명은 같아도 매개 변수 개수가 다르면 서로 다른 메서드로 인지를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오버로딩이고 지금 인자랑 매개 변수에 대한 가벼운 그런 걸 좀 해보기 위해서 이런 걸 간단하게 해본 건데 자, 시간이 좀 애매하니까 이것까지만 딱 보여드리고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면 될 것 같네요. 한글 좀 아니다 이렇게 하자. 자, 지금 이거는 객체 몇 개? 2개. 아무런 문제가 없죠. 우리가 알고 사용하던 방식과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쵸? 자, 근데 제가 이렇게 하고 싶대요. 안 되겠죠? 이거 왜 안 돼요? 타입이 사람이면 사람 데이터만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철수 객체를 연결하고 있죠. 철수 객체는 철수 데이터잖아요. 전혀 타입이 다르니까 타입 미스매치가 나오거든요. 철수는 사람이 될 수 없어 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얘는 어떻게 됐어요? 에러가 사라졌죠. 자,
지금 제가 여기다 뭔가를 적었더니 에러가 사라졌어요. 이것도 가능해요. 자, 지금은 이 사람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은 사실 제가 이거 변수 얘기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절대로 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변수를 만듦과 동시에 타입을 정하잖아요. 그러면 이 타입이 아닌 데이터는 아예 못 들어오는 게 맞아요. 절대로 어길 수 없어요. 이거는 자바 할아버지가 와도 못 어겨요. 무조건 지켜야만 하거든요. 절대로 못 어기는 거예요. 엄청 강조드리고 있죠? 근데 지금 됐어요. 분명 우린 철수 객체를 사람 타입의 변수한테 연결을 한 거예요. 지금 이게 왜 된 거냐면 자바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자바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야, 자바야, 철수 객체는 사람이야, 괜찮아. 약간 눈속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 줘가지고 자바가 그래? 그런 거 같네? 그래? 인정? 하고서 받아들여 주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로 어겼다가 아니에요. 이 데이터가 아니다는 아닌데 약간 눈속임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익스텐즈라고 하는 건 상속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것도 우리가 추후에 개념이 더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객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어제부터 배우기 시작을 했고 며칠 동안 더 배울 거예요. 배울 게 엄청 많아요. 객체가 거의 시작이자 끝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배워야 될 게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다 자유자재로 활용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복습을 많이 하고 공부를 하셔야만 해요. 솔직히 내용이 우리 if문이나 for문 같이 그냥 기초적인 문법 배울 때보다는 어려운 게 맞아요.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가 의도적으로 계속 이런 타입으로 변수를 만들 때 알파벳을 하나씩 붙이고 있어요. 제가 타입이랑 똑같은 이름으로 변수 안 만들죠.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이렇게 만들어도 뭐라고는 안 하거든요. 상관은 없는데 제가 굳이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아까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린 것 같은데 이거 가능하다라는 거. 자, 지금 보시면은 다시 붙였어요. 그럼 지금 얘네 누굴 부른 거예요? 클래스 불러낸 거죠. 그러니까 클래스한테 직접 이 메서드 호출해라고 한 거거든요. 이게 가능해요. 근데 보세요. 얘가 이름이 똑같대요. 얘 노란 줄 생겼죠. 이 노란 줄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쓸 거면은 네가 굳이 객체를 만들어서 쓴다고? 그럴 필요 있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경고 정도 해주는 건데 이런 상황 때문에 제가 일부러 똑같은 이름을 잘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크게 의식하실 필요가 없는 게요. 사실상 우리 한글 안 쓴다 그랬죠. 자, 이거를 영어로 바꿔보겠습니다. 클래스 이름 첫 글자 무조건 대문자로 시작한다라고 했어요. 이거 같은 의미죠. person 같은 의미죠. 문제 있나요? 소대문자가 있어서 영어는 괜찮아요. 우리가 한글로 쓰기 때문에 한글에는 소대문자 같은 개념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알파벳 A 같은 걸 하나씩 붙이는 건데 그냥 이거는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 안 하셔도 된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똑같이 해놓으면 여러분들 헷갈릴 거니까. 근데 영어로 쓸 때는 사실 큰 상관이 없는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냥 별 의미 없는 거였구나 라고 넘기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객체에 대해서 꽤나 많은 것들을 좀 배워봤는데 제가 수업 페이지에 정리된 글을 좀 올릴 거고요. 이거는 여러분들 꼭 읽어보세요. 그리고 읽어보시다가 여기 써있는 정리들이 좀 이해가 안 된다면 질문하셔도 돼요. 그리고 문제를 좀 열어드릴 겁니다. 잠깐만요. 자, 문제를 좀 많이 열어드릴 건데 개수가 좀 많아요.
자, 수업 페이지를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어디 갔어?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은, 문제가 좀 많이 나왔죠? 위에 있는 이건 한 번쯤 읽어보시고, 밑에 문제가 좀 많은데, 다 풀어오시면 제일 좋고요. 되는 데까지 해보세요. 근데 이게 어려워서 막힌 거다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보세요. 사실 문제의 정답을 찾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보고 어떻게 풀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과정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머리가 쉬면 안 돼요. 생각을 멈추면 안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문제를 못 풀어도 되니까 생각은 좀 많이 해보시고 내일 수업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